자, 국성호 강사입니다. 이 경제론 복습 지문입니다. 오늘은 장담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주에 강의했던 목표가 경전원의 시험에 나오는 범위를 제가 딱 이렇게 범위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외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그건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어요? 출제자, 당신이나 푸세요 하고 그렇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이 내용은 반드시 반복해 줘야 돼요. 저는 5월 달에도 이 내용 그대로 경제론만큼은 반복할 거예요. 7월 달에도 그렇고 특강 때에도 이 내용 그대로 반복할 거예요. 강의는. 자, 복습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셔. 그리고 항상 해설을 먼저 보지 말고 대부분 고민을 좀 해서 빵꾸를 좀 채운 다음에 한번 해설을 보면 참 좋겠어요. 이게 내 목표. 자,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도구를 위에다 안 깔았어요. 자, 잠시만요. 자, 경제론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항상 요령 있게 풀 거 안 풀 거를 정해 주셔야 된다. 자, 들어갑니다. 일단 강의 노트에 9번부터 12번까지 있는 논점들이에요. 강의 노트 9번부터 12번 전부 다 경제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주제 보자고요. 첫 번째 살짝 이렇게 살짝 깐지. 자, 다음 항목들 중에서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인 가격 변화. 근데 아파트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먼저 삭제해야 된다 했어요. 당연히 제가 내놨겠죠. 속으라고 함정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에요. 증가 감소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걸 대상으로 증가와 감소라는 우측과 좌측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수요 증가. 소득이 증가합니다. 땡큐, 수요 증가. 대출 금리가 올라? 아유, 노 땡큐, 소비 감소. LTV가 보이면 대출 금액으로 해석해야죠. 대출 금액이 올랐어. 땡큐. 재산세 강화. 노 땡큐죠. 주택거래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땡큐. 소비 증가. 빌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빌라가 아파트와 대체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관계는 항상 띠긋 따라서. 그러니까 하락이야? 따라서 소비 감소, 수요 감소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대체 주택의 가격 상승이니까 대체는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상승이니까 수요 증가가 되는 거야. 9번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항상 화살표를 그려야죠. 화살표. 그리고 나는 항상 어디에 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지금 제껴야죠. 소비 증가. 이게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예요. 일단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니까 이동시키지 않는 애 하나를 찾아야죠. 수요량의 변화 요인. 그리고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을 찾아서 먼저 삭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이제 수요의 증가 감소를 따져준다. 이게 요령이에요. 첫 번째, 핵가족화. 핵가족화는 가구 수가 분리되는 거예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예요. 너 아니고. 가구 수가 그죠? 핵가족화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고, 가구 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소비 감소죠. 요 정답. 시장 이자율 하락해요. 땡큐니까 수요 증가.
DTI는 대출 금액이라고 해석을 해야죠. 대출 금액이 떨어져요. No thank you. 소비 감소. 주택 거래세가 강화됐어요. No thank you. 소비 감소.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어요. 소비 감소. 그 다음에 대체면 따라서 하락이니까 아파트 소비는 따라서 감소해야 돼요. 감소. 그러니까 너 정답이에요. 근데 보완주택은 항상 반대로죠. 하락이면 소비가 늘어야 돼요. 아파트 소비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그러면 화살표를 탁 그리고 나는 항상 어디에 있더라?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가격 하락이 기대되면 가격이 떨어질 때 사야 되니까 지금 소비를 참아야죠. 즉 지금 소비를 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체주택의 가격 하락. 이게 말문제로 나온 거예요. 자, 대체주택의 가격 하락 이렇게 말문제로 나오면 따라서라고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2번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관계야. 그러면 경제학자는 뭐가 궁금하다고요? 아파트와 단독주택가 대체관계라는 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도 되고 단독주택을 사도 된다는 거죠. 근데 경제학자는 항상 둘 중에 어떤 걸 사실까 이걸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단독주택을 사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수요가 늘었으니까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의 가격 하락이니까 따라서 수요는 감소해야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균칙이에요. 자, 인구가 늡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또 특이하게 원자재, 건축이니까 공급층 요인이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요. 땡큐, 공급의 증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어요. 동시에잖아요. 동시에도 역시 네 가지 규칙은 항상 거래량의 변화를 먼저 보듯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뭐부터 본다? 거래량. 근데 거래량을 봤더니 증가고 증가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지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고 이렇게 들어가죠. 알 수 없고. 이번에도 똑같이 동시에요. 동시에 동시에 수요의 증가, 공급의 감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동시에 바뀐 거죠. 그럼 뭐부터 본다? 거래량. 증가, 감소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오르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의 상승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크면 수요 증가를 따라가고 공급의 증가가 더 크면 공급의 증가를 따라가죠. 그래서 가격 상승의 여부는 수요와 공급 변화의 폭에 의해 결정된다. 폭에 의해 결정된다. 시험 전부 다 우리 강의 중에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문제화 시킨 거죠. 수요가 감소하고요. 동시에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동시에니까 뭐부터 본다? 거래량. 감소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하죠.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가격. 이번에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동시에 바뀐 경우인데 아주 쉽도록 뭘 줬다? 큰 경우를 줬다고. 항상 두 개가 동시에 변했을 때 시장은 큰 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가 크니까 수요 증가로 답을 찾아주면 되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번에는 작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시장은 큰 쪽을 따라가니까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으니까 공급의 증가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죠.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 요거 하기 전에 요 균형의 변화는 정말 반드시 하나 나오니까 꼭 빠르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탄력성에서도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수요의 탄력성은 뭐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고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 그래서 출제자가 A제 가격이 10% 상승할 때 A제 수요량이 5% 감소했다. 여기까지가 시장 조사 내용이에요. 그럼 이 시장 조사 내용에서 출제자가 찾고자 했던 건 바로 요 놈이라고. 소비량의 변화율 5%. 그리고 이 소비량의 변화율 5%가 맞냐 적냐는 앞에 있는 가격의 변화로 판단해주고. 그러니까 소비량의 변화 5%가 가격 변화의 몇 배? 절반이니까 여기는 0.5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소비량의 변화율 16%에다가 체크하고 가격의 몇 배? 한 배니까 1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공급량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겠죠. 20% 방법은 똑같다. 그 다음에 가격의 10%의 2배 그러니까 2가 가야 되고 자 A제 가격이 하락할 때 공급량이 4% 감소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박스 치고 4% 8%의 몇 배? 절반 0.5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 탄력성을 측정하라고 아예 줬어요. 탄력성 2라고. 포인트는 소득이 증가할 때 A제 수요가 20% 증가했습니다. 탄력성이니까 항상 수요량의 변화율에다가 체크. 그리고 앞에 원인인 10%의 몇 배입니까? 2 이렇게 측정하는 건데 여기에 포인트는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뀐 게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 소비량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소득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즉 소득이 변할 때 소비가 변했어요. 이걸 찾는 게 소득 탄력성이죠. 근데 소득 탄력성의 측정은 방법은 똑같아요. 수요량의 변화율 15%에다가 체크하고 소득 변화 5%에 몇 배입니까? 찾으면 되잖아요. 몇 배? 3배니까 3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소득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호를 따져야 된다 했어요. 부호. 근데 이 부호라는 건 뭐냐? 비례 관계면 플러스, 반비례 관계면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증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했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했어. 한 번 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했어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체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열등제겠구나. 이게 들어야 된다. 열등제. 자, 이번에는 아파트 소비량이 12%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12%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앞에 가격을 봤더니 6%예요. 그러니까 12%는 6%의 2배.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일단 2예요, 2.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해.
아파트 수요량을 지금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지금 변화된 거죠. 변화. 그러니까 지금 이 E는 분명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잠시 이번에는 아파트 가격이 요걸 이번에는 빼봐요. 요거 자체를 그냥 통으로 딱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파트 가격이 6% 상승할 때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18% 늘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비량의 변화율이 18%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똑같아요. 18%는 6%의 몇 배니? 그러니까 여기에 3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탄력성의 수치는. 그런데 자, 단독주택의 소비량을 측정하면서 다른 재화인 아파트로 엇갈려 놨잖아요. 즉 가격과 소비량의 재화가 서로 크로스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 3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이고 일단 수치는 찾았단 말이에요. 수치는. 문제는 교차 탄력성 역시 절대값이 없다. 교차 탄력성 역시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얘가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를 통해서 부호를 넣어줘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상승할 때 증가했어? 비례 관계구나. 그리고 따라서 변했으니까 둘은 대체 관계겠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고. 대체 관계니까 그냥 플러스 3 이렇게 돼야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절대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는 쉽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일단 모가지 쳐서 자, 탄력이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많다 이런 거죠. 여기는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또 모가지를 쳐서 소비량의 변화가 비탄력이니까 이번에는 적다는 뜻이에요. 소비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뜻이에요. 뭐보다? 가격의 변화보다. 소비량의 변화가 적다. 뭐보다? 가격의 변화보다 적다.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 소비량이 고정되어 있다. 소비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소비량의 변화가 없다. 우리는 이런 걸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4개가 빵꾸 뚫어져 있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이에요.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가 많다. 뭐보다? 가격의 변화보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많다. 이렇게 돼야죠. 공급 곡선이 수직선, 수평선의 형태라면 완전 비탄력입니다. 완전 비탄력은 항상 수직선.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제가 결정하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보다 탄력적이다. 수요에 대한 측정 기간,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 우리 탄력성은 소비자의 행동 중에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정확히는 변화율을.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을 관찰,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행동을 관찰할 때 하루를 관찰하느냐, 1년을 관찰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소비량의 변화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량의 변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야죠.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박지가 떠올라야죠. 박지는 여기서도 친구, 저기서도 친구. 이 말은 대체제가 늘어난다. 여기서도 대체제, 저기서도 대체제. 그래서 탄력적이다.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요것도 기간이고 요것도 기간이에요. 근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 또는 강의 노트의 측정 기간은 행동을 조사하는 기간이에요. 행동을 조사하는 기간은 소비자 행동이든 공급자의 행동이든 항상 장기에 탄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행동의 측정 기간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물건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기간. 예를 들어서 배, 조선이라든지 부동산은 물건을 하나 만드는 기간이 대단히 길어요. 그러면 생산에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면 탄력, 생산에 불리한 조건이 되면 비탄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단기예요. 그러니까 장기, 단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데 탄력적이다 했으니까 장기에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며 생산에 불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가야죠. 자, 이번에 응용입니다. 응용은 세 가지인데,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업의 전략이에요. 기업은 가격을 인상해서 매출을 늘릴 수도 있고, 가격을 인하해서 매출을 늘릴 수도 있는데, 언제 가격을 인하하고 언제 가격을 올립니까? 그럼 궁합 두 가지를 딱 암기했잖아요. 일단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소비자가 똑똑하다면 임대료를 낮춰줘야죠. 탄력적, 똑똑한 소비자는 가격을 낮춰줘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대료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비탄력적이니까 안 똑똑한 경우예요. 안 똑똑한 경우. 그럼 안 똑똑하다면 그냥 가격 독박 씌우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 수입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 1번과 3번이 이게 궁합이죠. 똑똑하면 가격을 낮추고 안 똑똑하면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수입은 늘어납니다. 자, 2번.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한다고 돼야죠, 여기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임대료를 낮춰줬어요. 그러면 전체 수입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는 앞에 일단 요걸 딱 끄서야 돼요. 이렇게.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출제자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요걸 안 줬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균형 변화예요.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네 가지 규칙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요런 게 나오면 첫 번째,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완전 탄력적 이 문구가 나오면 이 시장은 절대 뭐가 변하지 않는 시장이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네 가지 규칙 중에 가격은 불변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예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번에는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에요.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증가죠. 공급이 감소하는데 가격은 상승이죠. 완전 비탄력이니까 거래량은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시장이 가격이 변하지 않는 완전 탄력적인 시장이니까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거래량은 불변이 되고. 자, 요건 일단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좀 하자 그랬죠. 암기는 뭐였어요? 가운데 고기가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 먹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포인트는 수요가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문제는 가격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승해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니? 그러면 가운데, 자, 가격이라는 건 수요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같이 만드는데 여기다가 단서를 준 거예요. 만약에 공급이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거라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하는데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만하면 항상 위아래로 따지는 게 가격의 변화니까 가격의 변화는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하는데 공급이 완만한 탄력적이라면 가격은 덜 상승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라는 10번의 문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위아래의 변화는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공급 곡선이 완만할 때랑 공급 곡선이 가파를 때를 비교해 보면 항상 위아래로 따지는 가격의 변화는 완만할 때, 가파를 때랑 차이가 있어요. 항상 가파른 경우에 그렇죠. 기울기의 변화, 가격의 변화는 위아래로 따지니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한다. 근데 함께 만드는 공급이 탄력, 완만하다면 가격은 덜 상승하는 거죠.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은 하락해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 급경사라면 가격은 더 하락한다.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완만, 탄력적이니까 가격은 덜 하락하는 거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비탄력, 급경사니까 가격의 변화는 더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 우리 복수 문제 해설을 할 때 이 내용은 기본 강의가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로 이해는 한번 하고 그 이해가 사라지기 전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기억력을 되살리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오늘 경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